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이 어제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의원은 17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 전 보좌관도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강선우 의원만 남았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내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먼저 어제 김경 시의원의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현재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정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원) 건넬 때 강선우 의원과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오늘 대질신문 응하실 걸까? 오늘 대질 조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없이 이런 정말 이런 김경 시의원도 그리고 남모 보좌관도 세 번째 소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김 시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조사에서 16시간 그리고 어제 조사에서도 17시간이나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구자영 변호사는 연이어 이렇게 17시간, 16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부인을 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특히나 같이 조사하고 있는 다른 피의자하고의 진술과 부딪혀가지고 네. 이게 계속 공방이 오고 갈 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이쪽 진술은 이렇습니다. 계속 맞춰가면서 추궁할 경우에 조사 시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사실 초반에 3시간 반짜리 조사 이런 건 그냥 상견례다. 이건 없는 거고 실질적 조사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확보한 증거를 별로 없기도 해요. 없기도 네. 하지만 그나마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 증거에 의하면 이렇다. 이런 것들.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애초에는 준 적도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진술의 신빙성을 사실 하나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PC나 이런 것들이 포맷되어 있었다. 네. 어떤 PC는 하드디스크 자체도 없었다라는 거는 계획적으로 의도하에 증거인멸을 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 혐의에 대한 내용, 진실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왜 지웠어요? 여기 뭐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김경시 의원은 구도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정하잖아요. 지금은 네. 이제 녹취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줬다라는 건데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달라고 하니까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줬다. 그러나 이거는 대가성이 없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난 돌려받았다. 이제 요렇게 3개.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양형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혹여 뇌물죄를 벗어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됐을 경우에는 심지어 집행유예 가능성도 생겨요. 딱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궁당해가지고 사안이 뇌물죄까지 올라가는 걸 극구 막기 위해 가지고 대질도 싫다, 증거도 없다, 나는 내가 주장한 요 사실관계가 진실이다. 이렇게 하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요걸 깨기 위해서 조사를 좀 오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10시부터 김경 시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진행이 됐고요. 한창 진행되고 있던 사이에 저녁 7시에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진인 남모 보좌관을 경찰이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죠. 대질 조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 김경 시의원이 대질 조사를 거부했고 남모 보좌관은 대질 조사에 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남모 보좌관이 아니라 김경 시의원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조홍천 의원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까 대기실에서 네. 여기 장현주 변호사님, 구자령 변호사님 법조인 두 세 분 분 다 계시죠. 네. 저 변호사님들이어서 아니 대질 조사하는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내가 아는 한은
형사소송법에 그런 조항은 없다. 다만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네. 증거로 쓰면 부동의할 경우에는 뭐 그거는 오케이. 증거로 쓰려면 동의가 필요한데. 근데 두 분 변호사님들도 어쨌든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형소법상 근거 조항은 없다. 아,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예, 건가요? 그냥 하면 됩니다. 법상으로는? 예,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뭐 언제부턴가 그게 수사 관행으로 지금 굳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밤늦게 저녁 무렵에 남부장관을 부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이 남부장관 진술과 완전히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둬서 가능하면 뭐 대질도 하고 안 네. 되더라도 아니 지금 남부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추궁을 하기 위한 근거를 갖다 좀 마련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 아닌가. 근데 참 이게 부질없는 게 벌써 이게 거진 4년 전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증거가 예를 들어 CCTV나 뭐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거는 거진 뭐 6개월, 1년 단위로 그냥 다 삭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증도 지금 제대로 찾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슈가 됐을 때 정광석화처럼 출국 금지를 시키고 갖고 있는 PC, 휴대폰 뭐 그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 내용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3차, 4차 조사하고 대질하고 야 헷갈린다 그러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거 안 해가지고 미국 간 사이에 텔레그램 2번 지우고요. 왔다 갔다 빠지고 네. 내용 다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진술을 가지고 맞추기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제가 검사라면은 네. 이해관계가 그래도 가장 적은 사람은 누구냐? 제가 보기엔 남부장관인 것 같거든요. 두 분에 비해서. 네. 뭐 그게 하나 있고 또 아마 강선우 의원하고 밀접한 관계, 좋은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틀어진 걸로 저는 살짝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실드를 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세 분 사이에 이건 정말 다행입니다. 세 분 진술이 일치한다면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도 서로 간에 안 맞으니까 이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 사이를 잘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예. 제가 한 말씀. 네. 지금 이 김경시 의원이 말을 자꾸 바꾸잖아요. 네. 줬다고 그랬다가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세 명이 줬다. 뭐 이렇게. 그러고 이제 돌려줬다. 이거 하는데 지금 제일 약하게 혐의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천 뇌물, 공천 거래 시장의 속성으로 보면은요. 네.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공천 거래 시장의 속성이요? 이게 시장의 속성이 약간 마약 시장하고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일반의 거래 시장이 아닙니다. 이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는 사람하고 이걸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줄래? 그래 가져와. 뭐 이렇게 해서 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네. 이 시장은요 굉장히 은밀하고 이 밀행성이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단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고 싶은 사람은요 이 서울의 지역 사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 100개가 넘거든요. 네. 100개 정도 되는 시장을 다 알아보거든요. 이 마켓 리서치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관계,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관계가 강력하거나 그리고 시의원이 굉장히 잘하거나 네. 이랬을 때는 거긴 못 들어가죠. 그리고 시의원 공천 받아가지고 떨어질 때를 뭘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좁혀집니다. 마켓 리서치를 이 김경 그 당시 비례의원이니까 리서치를 아주 잘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3인이 만난 카페에서 만났다는 게 성사가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서 봅시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이 과정을 김경시 의원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네. 남보좌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인이 카페에서 만나는 거죠. 그 앞에 거 다 빼고 갑자기 어느 날 만나서 돈 달라고 해서 턱 주었다?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고 금방 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라스베가스에 가서 다 없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거든요. 경찰은 이 수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 제 능력 없다고 선언하고 다른 데로 넘기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2018년에 김경시 의원이 비례로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22년도 네. 사건이잖아요. 비례로 들어올 때부터 이런 그 마켓의 속성, 공천의 속성에 대해서 김경시 의원은 굉장히 잘합니다.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비례 공천 받기가 지역 공천 받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고스톱이 돼 있는데 조금 더 쉬운 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2025년에는 뭐 때문에 걸렸어요? 벼슬 모자를 더 바꾸려고 하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영등 보러 와가지고. 총리 그렇죠. 얘기한 김민석 것. 네. 의원한테 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요, 실전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지금 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관돼서 말씀드릴 게 증거를 많이 인멸했기 때문에 진술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근데 조홍천 의원님 말씀이 정확한 게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이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질 조사를 계획하면 물어봐요. 하겠냐라고 해서 일정이 나오면은 언제 다 맞춰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검찰 특수부가 속전속결로 했던 게 이쪽 검사방에서도 한 명 불러서 하고 있고 이쪽 검사방에서도 한 명 불러서 네, 하고 네.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해서 진술할 때 이때 옆방에서 조사받던 피의자 누구누구를 입실하게 하다라고 해서 그냥 불러서 갖다 붙여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앞에서 한번 방금 했던 얘기 그대로 해보세요라고 하면 대질 조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경찰이 지금 신경민 의원이 지금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말씀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옆방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입실해서 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사건은 진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진술이 중요한데 같이 불러져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입실해가지고 하면 그냥 형소법상 할 수 있거든요. 동의라는 건 필요 없어요. 전혀 문제 안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 이거는 부족하다.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서류상으로 한번 나중에 법원에서 맞춰서 매칭해서 판단하시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특검 필요성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